네, 안녕하세요. 함동기입니다. 네, 열혈 강의 코코프2DX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이미지 처리를 다룰 거고요. 강의를 상당히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코코프2DX 2점대 버전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점대 버전의 최신인 코코프2DX 2.2.6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다운로드는 이 코코프2DX 홈페이지에 보시면 3점대 버전에 이어서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2점대 버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 버전 새로 받으시고요. 오랜만에 강의라서 그 좀 앞에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예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저희 프리렉 그 사이트에서 저희 소스 강의 교환 보시면은 네, 예제 프로젝트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을 받아서 폴더를 푸시면은 압축 파일을 푸시면은 이렇게 경로랑 세팅 방법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프로젝트 파일을 아까 다운받은 그 코코프2DX 2.2.6 폴더의 하위에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교재와 함께 그 PPT를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재 제5장 이미지 처리 페이지는 75페이지 되겠고요.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코코프2DX가 오픈GL 기반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오픈GL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그 코코프2DX의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GL은 저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98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짐 클라크라는 분이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실리콘 그래픽스 컴퓨터 시스템이고요. 이 이름은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그 후에 그 FGI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FGI 엔지니어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오브젝트를 3차원 변환하고 연산하는 일들을 주로 했는데 이거를 좀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사용 가능한 그런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거를 IRIF-GL이라는 비공개 API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IRIF-GL을 수정을 해서 1990년대 초반에 산업 표준으로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GL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픈GL의 시작은 그 IRIF-GL이고 정식으로는 1990년대 초반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GL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모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인 그 휴대용 디바이스를 위한 버전인 오픈GL for Embedded Systems, 예, 줄여서 오픈GL EF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003년 그 C그래프라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여기서 크로노스 그룹에 의해서 2003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오픈GL EF가 크게 1.1 버전과 2.0 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 버전을 올라오면서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아무래도 개발자가 더 큰 제어권을 갖게 됐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고정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이 부분을 쉐이딩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자들이 다 그 각자 플랫폼이나 그런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그 2.0 버전이 1.1 버전을 하위 호환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을 지원하게 되면은 그 오픈GL EF 1.1만 지원하는 기기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지금 시판 그 상용 판매되고 있는 그런 모바일 기기들이 다 오픈GL EF 2.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픈GL EF 2.0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코프2DX 같은 경우도요. 버전 2.0 이상부터 오픈GL EF 2.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GL EF 2.0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오픈GL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개념 자체는 뭐 오픈GL이나 다이렉트X나 뭐 이런 3D
엔진 3D API의 그런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먼저 이게 3D 사실 우리 실세계를 그 모니터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픈젤이나 다이렉트X가 하는 일인데 그 우리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모니터는 2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를 모델링이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이것을 렌더링을 통해서 그 3차원에서 정의한 그 모델링 데이터를 2차원 평면 이미지로 만드는 이런 일을 이제 오픈젤이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2D 평면은 그 각 여러 수많은 픽셀들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오픈젤은 이 각 픽셀에 수많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연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각 픽셀의 색상을 계산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오픈젤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오픈젤을 그대로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코커스터디 같은 경우 하는 일이 이 오픈GL 명령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거를 한 단계 더 상위 레벨에서 랩핑을 해준 네 그것을 이런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그런 일을 코커스터디 X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GL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코커스터디 X의 그 이미지 처리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커스터디X 이미지 처리에서 이 스프라이트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냥 대부분 화면에 보이는 뭐 캐릭터들, 뭐 적 캐릭터나 주인공 캐릭터나 적, 뭐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이 스프라이트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CC 노드가 이제 제일 하위에 위치한 그런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제일 모든 그 코커스터디 X의 부모 기본이 되는 클래스죠. CC 노드. 가장 독립적인 그 오브젝트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C 스프라이트가 CC 노드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CC 노드의 여러 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뭐 네, 스케줄을 돌릴 수 있다거나 뭐 씬에 추가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그런 부모의 CC 노드 부모의 그런 특징들을 다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CC 스프라이트도 그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책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5.2.1인데요. 이 5.2.1을 보시면 이미지 리소스 추가. 이 이미지 리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엑스코드를 사용하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부분은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IDE에 따라서 이미지 그림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제를 하나하나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주요 개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제목은 5.2.22절이 스프라이트 추가로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스프라이트 생성 및 뭐 씬의 추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C 스프라이트 클래스가 제공하는 그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 create라는 그 스태틱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CC 스프라이트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예. 이 create 메서드를 여러분이 코커스터디X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책에서 사용하는 거는 요 버전이고요. 파라미터가 두 개 들어가는데 네, 책을 81페이지 보시면은 이 pfg 파일 네임 부분에는 player.png 그 이미지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 이 렉트 부분에는 그 이미지의 사이즈 보통 이거를 생략하면은 생략하면은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책에 보시면 0,0부터 시작해서 가로 27, 세로 40만큼의 사이즈 이미지 파일에서 그만큼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그 CC 스프라이트 인스턴스를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그 여러분의 씬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이어. 네, 씬 아래에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에 추가를 하려면 네, 그 레이어에 add child라는 CC 스프라이트의 add child
메서드를 이용해서 현재 레이어에 추가를 하면은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그 프리렉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장으로 3절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은 스프라이트 시트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스프라이트 시트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가 그 모여있는 아주 커다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사용하냐면 그 속도 문제 때문인데요. 그 이런 3D 그런 기반의 저희가 코커스튜디오X가 2D지만 사실상 이제 오픈GL을 사용하기 때문에 3D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그 오픈GL이나 그 다이렉트X 기반의 그런 게임을 만들 때는 드로우콜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드로우콜이 뭐냐면 CPU가 그래픽 API를 호출해서 GPU한테 화면에 렌더링을 하라고 요청하는 그 하나의 뭐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드로우콜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드로우콜의 횟수를 줄이는 게 그 게임의 퍼포먼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드로우콜이 발생하게 하지 말고 이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쳐서 스프라이트 시트로 만들면 이 스프라이트 시트당 드로우콜이 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게임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스프라이트를 실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5.3.1을 보시면 스프라이트 프레임과 텍스처 캐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캐싱이란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메모리에 미리 넣어두면은 한번 넣어두면은 다음에 사용할 때는 메모리에서 바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뭔가 새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텍스처를 불러오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프라이트 시트를 생성해서 그 캐싱하는 그 메서드를 cc 스프라이트 프레임 캐시라는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클래스에 add sprite frames with fil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 큰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이거를 그 메모리에 캐싱하는 그 역할을 이 메서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plift 파일을 사용하는데요. 이plift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큰 이미지 파일에서 각각 이미지가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미지별 경계를 담고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자체는 이제 외부 외부 툴을 이용해서 뭐 만드셔야 되는데요. 뭐 텍스처 패커나 뭐 GWP 텍스 같은 그 무료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따로 알아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로 이제 커다란 이미지 파일과 이 프리프트 파일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리프트 파일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프라이트 프레임과 텍스처 캐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스프라이트 배치 노드 생성인데요. 이 스프라이트 시트의 커다란 이미지를 이용해서 cc 스프라이트 배치 노드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이 객체를 그 레이어의 자식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책에도 있지만 그 스프라이트를 생성할 때 이 스프라이트 시트로부터 스프라이트를 생성할 때는 그 생성한 스프라이트는 그 씬이나 레이어가 아니고 방금 생성한 이 cc 스프라이트 배치 노드의 자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그 드로우 콜 한 번으로 그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를 다 화면에 렌더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무튼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스프라이트 시트라는 거는 그 드로우 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게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의 핵심은 이 cc 스프라이트 배치 노드 클래스고요. 얘의 인스턴스를 이 create라는 함수로 이 메서드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실제 그 스프라이트는 이 생성한 cc 스프라이트 배치 노드의 자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부분은 생략을 할 건데요. 이렇게
사실 여기서 스프라이트 시트 생성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애니메이션은 이것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활용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 책을 보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레이블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미지 처리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레이블은 말 그대로 그 화면에 글씨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그 글꼴이 사실 그 트루타입 글꼴이랑 그 텍스처 그대로 이미지 파일 그대로 사용하는 텍스처 아틀라스 레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코코프2DX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TTF 레이블과 텍스처 아틀라스 레이블이 그 장단점을 정리해놨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장점이 다른 쪽의 단점이고 한쪽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부분을 더 우선시 하시냐에 따라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TT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트루 타입이니까 글자 크기를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해도 뭐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텍스처 아틀라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정해놓은 그 크기와 다르게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그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면은 아무래도 품질 저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폰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나타나니까요. 아마 쉽게 생각하셔서 그 크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딱 그 고정된 그 크기를 사용할 거다 하면은 네, 텍스처 아틀라스 레이블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좀 여러 가지로 속도가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TTF 레이블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인데 이 파티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네, 책을 보실까요? 책을 보시면은 파티클 효과 같은 경우는 뭐 그 화려한 뭐 요즘에 RPG 게임들 많은데 여러 가지 뭐 기술 그 스킬 같은 걸 쓸 때 뭐 폭발한다거나 뭐 비나 불이나 눈이나 93페이지 보시면 뭐 수증기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파티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설정 값들에 의해서 생동감 있게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걸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걸 코코프2DX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직접 구현하실 필요 없이 그 CC 파티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5장 이미지 처리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